어쨌든 이 재생농업이 계속 메이저 곡물회사들에서는 상당히 크게 번져가고 있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안 어렵다, 지금이 딱 좋다, 더 쉽게 하지 말라라는 댓글로 응원을 주신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언니가 그 댓글을 보고 본인이 공부하겠다며 네,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대로 일단 진행하고, 좀 쉬운 코너는 제가 좀 시간이 날 때 조금 쉬운 개념 설명이라든지 진짜 좀 더 눈높이를 저희 둘째,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코너를 따로 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그 재생농업 그리고 탄소 시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골드러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미국에서는 이게 관심이 많은데 국내 언론이나 국내 연구 자료는 별로 없어요. 저희 기사를 쓰면서도 조금 더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연구 자료나 뭐 리서치 보고서들을 찾았는데 거의 없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 농식품부잖아요. 우리 농림부에서 농식품부로 바뀌었듯이 이 글로벌 식품 산업이랑 상당히 다 연계가 돼 있고, 이게 화장품 회사까지도 다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재생농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오늘자에 월마트도 재생농업에 투자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그건 제가 여기 지금 유튜브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지금 오늘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 건 곡물 메이저인 카길입니다. 카길이 얼마 전에 탄소 농업 프로그램 2020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리젠 커넥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땅 속에 있는 탄소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탄소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탄소를 잘 포획해서 가두어두기만 해도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농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탄소 중립 농업의 형태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 입니다. 카길은 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포획된 탄소 한 톤당 $20를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탄소를 포획하는지 알 수 있느냐, 토양의 샘플링을 하고 농장 데이터랑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토양의 탄소 격리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린워싱이라고. 왜냐하면 이것도 산림의 탄소 상쇄와 마찬가지로 토양의 상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탄소 상쇄 자체를 비판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비판의 근거로는 일시적으로 탄소 포획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탄소가 계속 갇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재생농업이 계속 메이저 곡물회사들에서는 상당히 크게 번져가고 있는 것 같고, 카길의 이제 북미 농업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이 올해 12월까지는 참가자들의 전체 연간 지급액의 한 50%를 주고 나머지 2022년 수학기에 전체를 다 지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30년까지 이 카길은 재생농업 프로그램에 한 1000만 에이커, 우리로 치면 400만 헥타르를 등록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잘 공개는 안 했는데, 지금 탄소 발자국을 많이 줄여야 하는 식료품, 그리고 원자재 기업, 축산물 생산업체, 소비재 기업, 이런 기업들이 스쿱 1, 스쿱 2에 있어서 스쿱 3까지 이게 다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궁금한 게, 탄소 격리 아니면 재생농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이걸 찾기 위해서 제가 뭐 보고서를 찾았는데 많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초반 라탄랄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가 토양의 탄소 격리라는 개념을 처음 발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보통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막 갈잖아요. 논도 갈고. 그래서 이 쟁기질, 경운을 세게 하면 토양에 격리돼 있던 탄소들이 막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경운 농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을 덮는 피복 작물을 이렇게 심는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블룸버그가 미국 농업의 탄소 시장에 대한 골드러시를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도를 찾아보니까 농업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한 10%를 차지를 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소에서 메탄이 많이 뿜어져 나오고 비료에서 이산화실소가 나오고 그리고 트랙터 같은 거를 쭉 운행을 하면서 이 디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그래서 메이저 곡물 회사들은 아예 이제 탄소 농업 이거 자체를 완전히 대규모화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포획된 탄소, 격리된 탄소를 아예 크레딧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이 지금 계속 이미 있는 곳들도 있고 이거 자체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길은 이번 2022년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아이오와주에 있는 15개 농장이랑 같이 콩을 하는 작물 회원들하고 같이 탄소 격리 농법을 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회계 시스템도 다 개발이 돼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보면 개별적인 탄소 제거에 대한 회계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농무부하고 콜로라도 주립대가 같이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코맥트 팸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하고, 카길이랑 제너럴 밀스랑 맥도날드 이런 3개 회사는 아예 에코시스템 서비스 마켓 컨소시엄이라는 컨소시엄까지 꾸려가지고 22년까지 전국 탄소 시장에 이 크레딧을 가지고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버터 제조 회사인 랜드 오레이크스라는 회사와 농업 테크 기업인 인디고 에그, 노리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아예 격리된 탄소 크레딧을 탄소 상세 시장에 지금 벌써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노스페이스 같이 탄소 상세를 원하는 기업들한테 이런 탄소를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 농무장관이 블룸버그에 한 말이 지금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농업 부문에서 한 250만 크레딧을 탄소 크레딧을 발생시켰는데 이게 앞으로 뭐 잠재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농업 안에서도 어떤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익원이다 라고 찬성을 하는 측이 있고, 또 어떤 농민 측에서는, 협회 측에서는 반대를 하는 쪽이 있고, 이게 아직까지 여기서도 의견이 나뉘어져 있고, 산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산림에서도 이 조림을 통한 탄소 상세에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듯이 농업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농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식재료라든지 원료라든지 뭐 화장품, 소비재 이런 기업들하고 월마트까지 지금 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